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제가 영상을 좀 찍는 이유가 보면은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조금 불안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금 뜨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고점이 올라가고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그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갔다가 이렇게 이제 난리를 피면 아마 이제 그 과정에서 얘가 만약에 천천히 떨어진다. 천천히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업비트의 메이저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구메이저들도 좀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제가 특정 알트들은 계속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솔라나하고 뭐 체인링크하고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쭉쭉쭉 가는 형태가 될 수 있고, 그거 다음에 추가로 보면은 이제 에이다나,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에이다보다도 지금 뭐가 제일 좋아 보이냐면 이 리플도 그렇지만 얘보다도 사실 저는 스텔라 루멘이 차트가 제일 괜찮아 보여요. 이게 지금 좀 올라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좀 반응이 올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뭐 솔라나라든가 뭐 저기 체인링크라든가 이런 애들 가던 애들 있죠. 얘네들이 계속 가는 그런 형태의 무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발티 이런 애들은 뭐 비트코인이 불안할 때 오르니까 얘도 이럴 때는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애들도 있지만 문제는 얘예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버텨주느냐. 근데 원래라면 얘가 이런 식의 지점에서는 항상 딛고 올라가는 무빙을 저번 상승장에서는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상승장이라고 하면 2021년이나 이럴 때는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뭐 2020년 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럴 때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건 얘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느냐,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사실 이러한 자리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선을 그었을 때, 추세선에 대한 걸 그었을 때 이런 선을 많이 그었어요. 근데 이 선은 실제로도 굉장히 유효했던 게, 이걸 이제 다른 색으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되게 유효했던 게, 여기에서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서 한번 리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돌파를 한 다음에 완전히 이 지점을 닿게 만드는 리테스트가 이제 SVB 사태, 실리콘밸리 뱅크 상태에서, 그죠? 이게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때도 이렇게 찍고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거냐,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고점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고점을 쭉 이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고점이 여기서 한번 걸리고 여기서 한번 걸리고 여기서 한번 걸리고 이 부분에서 한번 걸렸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살짝 돌파가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은 리테스트를 해줄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리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여기서 리테스트를 좀 한 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얘가 천천히 떨어진다면 알트장이 좀 왔다가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갔을 때는 본격적인 비트코인의 장세가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봤을 때도 얘가 지금 보면 추세를 정확하게 지금 우상향하면서 타고 있어요. 이때 이동평균선들을 보면 굉장히 정배열 상태로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주봉으로 놓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지금 주봉에서도 봤을 때 얘가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맞닿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게 굉장히 좋은 이동평균선 상승 시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이 200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그럼 장기 추세도 돌파를 한 상황이고, 그럼 이 20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얘가 거의 조금 있으면 정배열로 돌리려면 얘가 이 위에서 놀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돌파를 실패하고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얘가 이 양수로 돌리려면 정말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 위에서 시간을 계속 벌어주면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 얘가 좀 떨어지면서 여기서 매물대를 만든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이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얘가 이제 뭐 비트바이넥스라든지 큰 시간대에 있는 차트들을 보면 다 밀집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가 이제 이게 다 돌려서
정배열로 만들어주면 그럼 이제 사실 끝난 겁니다. 예. 그리고 얘도 지금 보면 어쨌든 사실 정배열이 됐어요. 보시면 200주 이동 평균선이 여기까지는 음수였어요. 가격이 비트코인이 올라도 얘는 어쨌든 계속 평균치가 요 밑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내려갔지만 얘가 이제 올라감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서보다 정배열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완연한 기울기로 이런 식으로 꺾이면 그럼 얘는 이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 이 지점에서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바뀌는 순간 여기 이게 나오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여기에서 밀집이 된 다음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엄청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마 개미를 좀 털거나 아니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태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정해봤자 뭐 큰 조정은 아닐 텐데 문제는 우리가 알트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이제 조정이 올 때 막 이런 식으로 팍 급락했다가 꼬리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이 무빙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런 거는 일요일 그리고 일요일 밤이나 아니면 뭐 월요일, 화요일 이럴 때부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이 되면 주중에서 주말로 넘어가면 그때는 또 오르고 이런 게 많이 요일별 패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이게 좀 어쨌든 많이 먹은 것들은 조금씩 내가 분할 익절을 좀 해주면 좋겠구나. 그리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계속 봐야겠구나. 이 부분 여기를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지점이 어쨌든 정확하게 주봉이나 이런 것들 마감을 했을 때 얘가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내가 계속 봐주고 지킨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사실 뭐 비트코인의 시간입니다. 얘가 이제 이 지점을 뚫는 것도 그때가 되면 이만한 힘을 응축시키고 터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강한 저항이라는 건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보면 강한 저항을 뚫었을 때는 그 다음엔 저항이 딱히 없어요. 그럼 그 힘을 바탕으로 쭉 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가 요때 떨어질 때 있죠. 이때 그냥 원사이드 원웨이로 그냥 계속 떨어졌거든요. 보면 양봉이 주봉상에 하나밖에 없고 보면은 캔들이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의 캔들 중에서 11개의 캔들이 음봉이었다는 건 이런 건 거의 매물대 없이 쭉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올릴 때는 얘가 이 지점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기만 모으는 거, 원기용 모으는 게 성공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세가 분출된다면 그러면 얘가 본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 지점들까지는 굉장히 한 번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뭐 3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면 뭐 한 4만 5천에서 5만 달러 정도 되면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1.5배 정도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좋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이 자꾸 오르는데 왜 코인은 자꾸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횡보하냐 아니면 뭐 하락하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마음 쓰지 말라. 그럴 때일수록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건 이제 얘가 그 시간을 견뎠어요. 여기서 견뎠죠. 여기서 견뎠죠. 여기서 견뎠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뚫는다. 얘는 온전히 여기서 매물대를 쌓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시간인 겁니다. 여기서 보면 거의 한 4월달부터 지금 10월달까지 횡보를 했다 보시면 돼요. 6개월 정도를 횡보를 한 거잖아요. 코인에서의 6개월은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서 보면요, 얘도 3월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고작 6개월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근데 그 횡보, 여기서의 바닥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얘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기까지 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렇게 있는 곳에서 여기 매물대를 바탕으로 만약에 뚫는다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코인의 시간이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식을 다른 걸 보게 되더라도 뭔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보면 뭐 국채 수익률이 지금 뭐 떨어지네 마네 뭐 오르네 하지만 이것도 다 변동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나스닥이나 뭐 골드는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S&P도 보면 많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딱 주요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강한 무빙이 나온다는 건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에서 다시 이걸 못 넘으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주 보던 코스피 떨어지는 그 모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면 다 이렇거든요. 주봉 보면은. 자, 그럼 뭐 코스피는 괜찮냐? 얘는 보시면 차트가 더 안 좋죠. 코스피는 뭐 여기 정도 있었으면 미국 주식인데 얘는 여기에요. 아예 이제 거의 이 지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정도의 시간을 여기서 반등이 나왔으면 거의 이 정도의 시간을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얘가 만약에 저점을 높인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만약 저점을 낮춘다 그러면 코로나보다 더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 코로나 여기도 죄송합니다. 이때보다 더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 10월달보다 더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조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 지점을 끝나고 여기서 멈춘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식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 올랐던 그 기업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기는 개인들이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관, 외국인 다 팔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은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이 지금 더 이상 이 환율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이거 딱 비트코인 그거랑 똑같죠. 요거 여기서 얘가 좀 버티다가 갑자기 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비트코인 그거랑 똑같잖아요. 저거 보시면은 여기 이거랑 똑같잖아요. 여기서 이 주요 저항을 통과하고 리테스트 하다가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환율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환율이 만약에 저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시점인데 환율이 떨어지지 못한다는 건 원화는 그냥 개박살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 중요하고 원화가 개박살이 나고 환율이 오르게 되면 항상 이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은 이 환율이 올랐을 때 좋게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도 이 금리가 저는 쉽게 그 인하로 갈 것 같진 않거든요.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더 동결로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얘가 뭐 한 번만 더 올린다. 뭐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결을 해서 인하를 한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올리면서 사람들이 진짜 이 고금리 안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심리만 딱 작용을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항상 이 가격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되게 중요한데 뭐다 이번엔 무슨 심리죠?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 심리, 물가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 심리. 근데 그거를 계속 장기화된 상태에서 뭔가 이 지점에서 뭔가 사람들이 슬슬 장기화된다라는 것까지는 뭐 문제의식을 좀 갖는데 여기서 금리가 한 번 탕 더 올려주면 그러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금리가 그 상태에서 끝나더라도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심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거나 아니면 금리를 굉장히 오래 동결로 가져간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금리 동결에 되면 자산시장에 그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의 또 이어가는 상황은 아마 조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코인과 뭐 금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칭이 될 수 있다라는 수요가 늘어날 거거든요. 특히 전쟁도 확산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코인은 좀 좋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때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금과 시세가 같이 가는 게 좋은 움직임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바이낸스로 계속 이체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 바이낸스 이체 거의 뭐 3억 달러가 넘는 돈이 이체가 됐거든요. 그죠? 그러면 엄청난 돈이 지금 입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소로. 그러면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좋다.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시총이 적기 때문에 돈이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시장을 움직이는 게 가능해서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짜증나지만 큰 손들이 봤을 때는 좋은 놀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에서 6개월 홀더 물량이 움직였다. 이러면 변동성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데, 보면은 이때는 다 떨어졌고, 이때는 아직 모르고, 이때 떨어졌고, 이때도 떨어졌고, 그죠? 여기도 좀 떨어졌다가 올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빼고는 거의 떨어진 거밖에 없는데, 근데 만약 이때라면, 그죠? 제가 자꾸 2020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2020년 그 말이나 아니면 뭐 후반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만약 이때라면 그러면 되게 재밌는 일 벌어질 수 있어요. 아직까지 시장 심리가 이거 상승장 맞나 싶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머리를 깨려면 그 사람들이 보통 숏을 칠 겁니다. 얘를 깨야 돼요. 더 깨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게 조금 걸리는 부분, 헤드앤숄더 패턴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 요게 조금 걸려요. 이게 좀 걸리는데, 근데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예, 사실 이거는 지켜줄 거라고 봐요. 이제 헤드숄더 되면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일단 저는 좀 더 올라간다라는 관점이긴 합니다. 왜냐면 아까 그 큰 추세를,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큰 추세를 얘가 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테스트를 하고 버텨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 싶으면 그때는 좀 관점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는 하고 있으라고 제가 여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저는 이게 더 맞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더 맞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선도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어쨌든 이 추세를 얘가 뚫으면서 리테스트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나는 시간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얘도 이제 알트코인도 이렇게 있는데, 알트코인이 지금 이 선에 있는데 좀 답답한 움직임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끝났을 때 이렇게 올라갈 차트이기는 한데, 요 횡보가 좀 길어진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보다 비트코인이 중심으로만 오르는 그런 형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지금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놓되, 단기적인 구간마다 단기 스윙을 하는 용도로 알트를 좀 하는 거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체인링크나 이런 것들처럼 특정 섹터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은 해도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예,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알트들 영상을 좀 찍을 건데, 변동성이 너무 빠르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코인들은 계속 영상에서도 조금씩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따로 포트폴리오를 좀 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인데, 얘가 떨어진다라는 건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좋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게 계속 당분간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더하고 뭘로 대표되냐면 알트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알트들이 생각보다 힘을 못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얘가 이제 이 꺾이는 지점 때마다 얘가 큰 하락이 왔는데, 이게 다시 그 골드 크로스가 될 때, 그때 좋은 상황이 펼쳐졌다 이겁니다. 근데 이때는 코로나 블랙스완이라서 예외였지만, 어쨌든 그 전에도 어쨌든 얘가 이 과정 속에서 오르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보면 제 멤버십에서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체인링크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에 팔고 어떻게 손절을 하거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아이콘도 마찬가지, 솔라나, 폴리메시,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들, 카이버 네트워크는 손절이 났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 보면 쭉 제가 픽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뭘 사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공개 브리핑방이나 아니면 영상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지만, 도대체 어느 지점쯤에서 사고 어떻게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멤버십에 정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에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방도 있습니다. 선물방도 보시면 30,000달러 갔죠. 타겟까지 쭉 갔습니다. 그래서 롱 타겟도 잘 갔고, 그 다음에 이전에 또 롱도 갔고, 그죠? 또 롱을 먹었었어요. 그리고 눌림 이후에 또 롱으로 또 먹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는 한번 손절이 났지만 그 전에는 다 타겟을 체크 표시, 런드 체크 표시가 다 타겟을 간 거거든요.
이렇게 다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하시다가 지금 이럴 때 롱으로 먹어야지 쇼 치는 사람도 있어요. 추세를 막 거스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쯤에 한번 뭐 해칭을 쳐보든지 전략을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타점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과 선물방은 별도의 방이거든요. 보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다가올 상승장을 위해 우리 힘차게 달려봅시다. 그럼 안녕.